역시 계속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점수로 친다면 한 90점 정도. 오, 100점 만점에? 상당히 후하게 주시네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히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네. 과거의 대통령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추상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같은 주로 인사죠. 인사.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라면 저렇게 할 텐데 하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 용어를 말하자면 겸손이죠.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럼 인사와 겸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인사하는 거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꼭 그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적재적소 인사.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거를 이제 대신 우리 대신 행사해 달라. 그런데 자기 그냥 인연에 따라서 연줄에 따라서 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인사하면은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엊그제 이제 그 양정철 전 비서관, 뭔가 자진 퇴장이라든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또 아예 외국으로 나가셨죠. 그러니까 측근으로 이른바 언론에서 이제 분리됐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 가지고 호평을 하시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실세 노릇을 하겠구나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정반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훌륭하고. 그 말씀하신 거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골라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교 사례가 이명박 정부 출범 때가 비교 사례가 되는 겁니까?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 전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정부 출범 때 그럼 제가 단도직입으로 그때 사실은 그 의원님도 좀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까지 남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지금도 그때 이제 사실 그 집권을 하자마자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는 이제 우당탕 그냥 인수위는 워낙 백해무익하고 뭐 별 의미가 없는 조직이랄까 기구라서 이제 그렇다 치고 인수위가 시작돼서 이제 청와대하고 강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뭐 제가 준비하겠다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그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하고 뭐 김 교수님이란 분하고 이제 박영준 셋이서 그 당선자하고 넷이서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개인적인 저녁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마 장관 이렇게 그 주요 자리를 인사를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더럭 났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먹구구식 인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하고 비교하면? 차라리 그건 낫죠. 그래도 옛날에 뭐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기록 보지도 않고 그냥 즉석에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냐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제 하면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 잘 따라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때 유행은 이제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 모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 그때 이제 영포라인 얘기가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영포라인은 사실 대선 기간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고 집권하자마자 이제 사실 등장한 건데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쪽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타청. 쉽게 말하면 형님한테도 들어오고 뭐 형님 주변에 있는 원로들한테도 들어오고. 그 형님? 근데 이제 그런 쪽지들을 보면은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친박 인사들도 있고 심지어는 친노 인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명박 그래요?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탕평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가리지를 않고 이제 쪽지가 들어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청탁을 했으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청탁을 뭐 어떻게 했겠어요? 뻔하잖아요. 뭐가 주고받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정권은 우리가 잡았는데 그 우리라는 건 TK를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잡았는데 왜 우리가 저런 놈 눈치를 봐야 되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저런 X는 의원님을 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 고향이 또 하필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런 호남 놈 눈치를 봐야 되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짜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음해가 들어오는데 저러다가는 뭐 우리 물갈이를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물갈이 해야 되는데 물갈이 못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내지는 뭐 운동권만 데리고 일을 하는데 저러다가는 저 빨갱이 천지가 된다 역시 빨갱이들 다 솎아내야 되는데 또 내지는 뭐 하여간 뭐 부인 무슨 하는 일에서 뭐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뭐 이제 별별 이제 마타도어부터 별 음해를 다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MB가 이제 지켜줬어요. 저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인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이제 겁이 더럭 난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람의 평가를 좀 받아서 합시다. 그러려면은 무슨 인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합시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안까지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면서 이제 저는 그때 실무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유해모에 된 겁니까? 그 최종적인 그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 인사위원회 답을 저한테 제가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내 뜻을 별로 안 받아들인 모양이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이참 저참 음해도 너무 받고 또 나도 이제 나중에 책임질 일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내가 물러나야겠다. 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인사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 계속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받아들여줬어요?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아니되옵니다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니되옵니다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자꾸 제동을 건다. 정아무개가. 자기 뜻대로 뭐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질문 여기서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언론이라는 데서 권력투쟁으로 묘사가 됐었잖아요. 뭐 그렇게 결국 보죠. 언론에서는 뭐든지 싸움 모드로 이제 끌고 가잖아요. 많이 억울하셨어요? 많이 억울하셨어요? 아니죠. 그때만 해도 뭐 억울하진 않았는데 그 후로도 계속 그게 이제 5년 내내 그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저는 이제 권력 투쟁하는 X로 이제 낙인 찍혔는데 세상에 대통령하고 대통령 형님을 상대로 권력 투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네 진짜. 옛날 같으면 목이 10개라도 다 달아났죠. 대통령하고 권력 투쟁하는 건 대역죄죠. 봉건 시대 용어. 저는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권력 투쟁을 제가 그렇게 권력 투쟁을 했으면 대단한 인간이죠. 정말 역사에 남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 MB는 별로 인사 철학이 없을 때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에 대해서는 철학이 없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창기에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돼버렸잖아요. 그 단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민심 초기부터 잃기 시작한 겁니다. 조각 단계에서 인사 참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 출범 초부터 지지율이 그렇게 낮게 시작한 대통령이 없었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차라리 인사 철학이 코드 인사나 이런 쪽으로 갔다 모르게 그런 일관성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니까 청탁 들어오고 이러면 뭐 다 받고 그래서 일단 받고
뭐 자기가 주먹구구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발표를 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월스트 오브 월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예. 강부자 고소영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셨으니 그렇죠. 철학이 없으신 그때 거죠. 조각 단계에서 참 문제됐던 그 면면이 벌써 이제 다시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예. 그때 국민들도 황당했던 이런 경우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예. 다시 그러니까 되돌아보다 보니까 예. 그럼 그때하고 지금의 인사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 왜 그랬는지. 아. 사실 엉뚱한 데서 이제 다 이제 오다를. 저 뒤에 어떤 분이 계셨죠? 네, 뒤에 어떤 분이 이제 다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의 그 말씀 듣다가 저희 PD가 기사를 하나를 넣어줬는데요. 의원님 기사인데요. 네. 정도원 의원 권력이 오만하면 민심 등 돌려. 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지금 넣어줬습니다.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2008년 2월 27일자 기사네요. 그러니까 취임이 25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2월 27일 2008년. 예. 바로 MBA 정부 출범할 때 사진이 훨씬 젊으셨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코드 인사라든지 측근 인사 이런 근데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왜냐하면 물론이죠.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이 그 보좌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아칸소에 있는 촌놈들이 이제 백악관에 많이 진출합니다. 네. 제가 예. 촌놈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그거는 인지상정인데 네. 이제 능력이 그래도 있고 뭔가 좀 기본을 갖춘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안 갖춘 사람들을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측근이고 또 해서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또 개통이라든지 절제를 하면서 그럼 또 보좌하느냐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고삐가 풀리면 이게 이제 망사로 그죠? 네. 망사로 이제 가는 지름길이 돼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내내 인사 가지고 네. 고생하고 예. 국민들 실망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관전자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탕평 인사해라. 네. 당신하고 가깝지 않고 일면식이 없더라도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면 갖다 써라. 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인지상정으로 따지면 그게 참 그렇게 쉬운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으니까 그게 훌륭한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사람이라는 게 세평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교수죠. 그때 육사 교수하고 했던 분. 네. 일면식도 없다가 만나면서 기용을 했던 그 일화가 유명한 일화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50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여간 철학이 맞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중용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개방형 인사가 되는 겁니까? 표현하자면? 뭐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참고 처리를 했더라도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훌륭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상 링컨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평생 자기를 견제했던 사람들을 다 내각으로 끌어들여서 예. 그 내각은 항상 이제 난상 토론이죠. 받아 적는 내각이 아니고. 그럼 밤마다 이제 그 장관들 집에 찾아가서 예.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설득하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남북전쟁을 이겨내고 통일을 다시 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사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덕목으로 꼽아야 되는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결국 그 링컨 대통령의 정적들이 나중에는 다 링컨 대통령을 처음에는 뭐 무시하고 네. 저런 촌 사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진심으로 다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요. 인사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권마다 네. 실세라고 하는 두 글자가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 실세라는 건 뭐냐면 예. 대통령하고 접근도가 가장 높은 게 실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영원한 실세는 부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세인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럼 그럼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실세가 예. 접근을 자주 하는데 네. 지당한 말씀이옵니다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측근 실세가 문제인 거고 그렇죠. 아니되옵니다란 말을 이제 가끔 할 수가 있으면 이게 훌륭한 측근 실세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한번 그 평을 들어봤는데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장관 인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하니까 뭐 계속 저희가 같이 따라가면서 잘 어떤지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직설 오늘은 이렇게 가름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겠네요. 너무 짧죠, 의원님?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거를 이제 대신 우리 대신 행사해달라. 그런데 자기 그냥 2년에 따라서 연줄에 따라서 네.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인사하면은 국민들이 기분이 나쁘죠. 예.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엊그제 이제 그 양정철 전 비서관 네. 뭔가 자진 퇴장이라든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또 아예 외국으로 나가셨죠. 네. 뭐 그러니까 측근으로 이른바 언론에서 이제 분리됐던 그런 인물들이 이제 그 뒤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 가지고 호평을 하시는 거군요. 이것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또 실세 노릇을 하겠구나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정반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멋있죠. 훌륭하고.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골라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비교 사례가 이명박 정부 출범 때가 비교 사례가 되는 겁니까?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 전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네. 그럼 제가 단도직입으로 네. 그때 그럼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설마 장관 이렇게 그 주요 자리를 인사는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더럭 났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는 어떡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먹구구식 인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하고 비교하면 차라리 그건 낫죠. 그래도 옛날에 뭐 기억해뒀다가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거는 뭐 그냥 기록 보지도 않고 그냥 즉석에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냐면 예.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제 하면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서 잘 따라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때 유행은 이제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 모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 그때 이제 영포라인 얘기가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영포라인은 사실 대선 기간까지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고 네. 집권하자마자 이제 사실 등장한 건데 네.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쪽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차츰. 쉽게 말하면 형님한테도 들어오고 뭐 형님 주변에 있는 원로들한테도 들어오고. 그 형님? 근데 이제 그런 쪽지들을 보면은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친박 인사들도 있고 심지어는 친노 인사들도 있는 거예요. 이명박 그래요? 이제 집권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탕평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가리지를 않고 이제 쪽지가 들어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청탁을 했으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청탁을 뭐 어떻게 했겠어요? 뻔하잖아요. 뭐가 주고받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정권은 우리가 잡았는데 그 우리라는 건 TK 역시 계속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습니까? 예, 점수로 친다면 한 90점 정도. 100점 만점에? 상당히 후하게 주시네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히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과거의 대통령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추상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같은 주로 인사죠. 인사.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라면 저렇게 할 텐데 하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 용어를 말하자면 겸손이죠.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럼 인사와 겸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위주로 인사하는 거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꼭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적재적소 인사.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의원님도 좀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까지 남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래요. 지금도 그때 이제 사실 그 집권을 하자마자 네.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는 이제 우당탕 그냥 인수위는 워낙 백해무익하고 뭐 별 의미가 없는 조직이랄까 기구라서 이제 그렇다 치고 인수위가 시작돼서 이제 청와대하고 강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뭐 제가 준비하겠다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그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하고 뭐 김 교수님이란 분하고 이제 박영준 셋이서 그 당선자하고 넷이서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어요? 예. 근데 거기서 무슨 대단한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개인적인 저녁 자리에서 얘기하듯이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저 사람